예, 안녕하세요. 플래시 CS5 강의를 진행하게 될 김정일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요. 플래시라는 프로그램이 어떠한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래시 CS5라는 프로그램은요. 물론 CS5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플래시라는 프로그램 하게 되면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떤 웹에서 움직이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도구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보다 좀 포괄적인 의미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인터랙티브한 컨텐츠를 저작하는 도구다, 그러한 프로그램이다 또는 그러한 툴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터랙티브 하다라는 것은요. 자,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예전에 그 TV 같은 경우, 그쵸? 예전에 TV 같은 경우에는요. 방송국에서 일방적으로 영상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일방적인 영상을 보고 듣는 그러한 구조로 구성이 되어 구조였죠. 그렇죠? 그래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어떤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취하게 되는 형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PC가 등장을 하면서 어떻게 됐죠? 자, PC가 등장을 하면서 자, 그러한 부분, 일방적인 부분이 양방향인 그런 커뮤니케이션 구조로 바뀌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원하는 정보를 자, 이와 같은 마우스를 이용해서 선택을 하거나 또는 글을 남겨 게시판에서 글을 남겨서 자기가 요구사항을 전달을 하는 어떤 그런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죠. 자, 그러한 것들을 갖다 우리는 자, 인터랙티브 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인터랙티브한 그러한 컨텐츠를 자, 애니메이션과 함께 그러한 만들 수가 있는 그런 대표적인 저작 도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흔히들 플래시 하게 되면 자, 애니메이션 또는 자, 멀티미디어 제작 도구, 저작 도구다. 그런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자, 이런 인터랙티브한 콘텐츠 한번 요 플래시로 제작한 화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요거는 지금 플래시로 만든 그런 애니메이션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사용자가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죠. 자,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바로 인터랙티브 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전 같으면 기존의 방송사에서 영상을 제공한다. 자, 이와 같은 애니메이션이 내 영상을 제공한다 하게 되면 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자, 하지만 자,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PC상에서는 이렇게 사용자가 그래서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자, 원하는 사진을 이렇게 멈춰서 계속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것을 갖다 인터랙티브 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플래시에서는 이러한 인터랙티브한 컨텐츠를 자, 자유자재로 또는 애니메이션을 섞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예를 들면 이렇게 마우스를 이쪽에 갖다 대면 어떻습니까? 그 사진들이 지금 반대로 들고 있죠. 다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다시 또 반대로 사진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러한 부분들은 자, 플래시에서 전부 가능한 것들이죠. 여기서는 액션 스크립트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액션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이러한 어떤 인터랙티브한 컨텐츠 제작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이 그 쓰임이 점점 확대가 되면서요. CS5 같은 경우에는 자, PC뿐만이 아니라 모바일 디바이스, 예를 들면 뭐 핸드폰이라든지 또는 아이폰, 뭐 요즘에 자주 나오는 스마트폰, 어떤 그러한 기기의 화면에 어떤 이러한 그 컨텐츠들을 갖다 제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플래시 프로그램 하게 되면 어떤 이러한 인터랙티브한 컨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대표적인 도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플래시 버전은 CS5가 되겠는데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겠죠. 자, CS5 하게 되면 지금 현재 CS5 같은 경우에는 버전으로 따지게 되면요, 버전 11이 버전 11이 되겠습니다. 11. 자, 예전에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그 GIF 애니메이션, GIF 파일 있죠? 애니메이션이 가능한 GIF 애니메이션, 그러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플래시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벡터 기반으로 만든 애니메이션을 연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퓨처 웨브사라고 만들었는데요. 퓨처 웨브사 아주 간단한 어떤 벤처 기업 형태였죠. 그때 당시 버전 1.0이 출시가 되면서 알려지지 않다가 한 버전 2.0, 자 3.0이 되면서 자 버전 3이 되면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웹이 점점 발달하게 되면서 요 플래시 애니메이션이 아주 인터넷에서 아주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때가 아마 버전 3.0, 자 플래시 3.0이었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플래시가 3.0이 되고 그 다음에 4.0, 5.0 이렇게 계속 발전을 하다가 자 플래시 MX 버전이 나오게 됩니다. 요 플래시 MX 버전이 바로 버전 6이 되겠죠. 요 MX 버전은요 이때 매크로미디어사라는 회사에서 요 퓨처 웨브사의 플래시를 인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MX 버전이 나오면서 점점 더 기능이 확대가 됩니다. 자 그러다가 플래시 MX 2004가 나오게 되죠. MX 2004 그쵸? 자 이때가 버전 7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MX 200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로 플래시 8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때부터 아도브사에서 플래시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래시 8, 9, 그 다음에 플래시 8 버전 다음에 9 버전이 나오는데요. 이때가 바로 CS3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버전 10 CS4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나온 것이 지금 CS5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CS5가 지금 현재 버전 1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 10, 그쵸? CS4가 10이 되겠죠. 그래서 CS5가 버전 11이 되겠습니다. 자, 요 11이 나오면서부터요, 상당히 그 버전 플래시 8부터죠. 요 버전 아도브사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서부터 기능이 상당히 좋아지게 됩니다. 왜냐면 아도브에 있는 그 고급 프로그래머들에 의해서 플래시의 버전이 상당히 좋아지는데요. 자, CS3에서부터 액션 스크립트 3.0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 액션 스크립트 3.0이 등장하게 되면서 아주 어플리케이션, 어떤 프로그램이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2.0을 쓰시던 분들이 요 3.0이 등장하면서부터 조금 확 바뀌는 관계로 새롭게 지금 프로그램을 공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선 요 CS5는 지금 버전 11이 되겠죠. 그렇죠? 버전 11. 그래서 이러한 간략한 그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자, 알고 계시면, 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래서 우선 그러면 이 CS5 버전에 대한 어떤 새로운 기능들은요, 전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플래시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자,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내비게이션, 웹에서 내비게이션 제작을 하는데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 내비게이션 하게 되면 다른 말로, 그쵸? 요즘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죠? 메뉴 작업. 그쵸? 이렇게 메뉴 작업을 하게 되는데, 자, 요즘에는 흔히 내비게이션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한번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요와 같은 지금 플래시에서 제작한 내비게이션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메인 메뉴가 쭉 있습니다. 자, 메인 메뉴가 있으면 그 메인 메뉴에 의해서 바로 페이지로 전환을 한다거나 할 때 사용을 하죠. 그쵸? 자, 상당히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활용을 해서 플래시의 마스크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제작한 내비게이션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서브 메뉴는 안 보이죠. 그렇죠? 자, 이처럼 플래시의 그 액션과 버튼의 개념을 이용해서 만든 내비게이션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요것도 비슷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역시 마스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메인 메뉴, 그쵸? 자, 메인 메뉴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면, 자, 그에 따른 서브 메뉴가 같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고, 그쵸?
그와 더불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같이 연출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요. 자, 요것도 마스크와 그 다음에 액션 스크립트 또는 버튼 기능을 활용을 해서 만든 내비게이션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역동적인 내비게이션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또 하나의 그 메뉴를 한번 보죠. 아주 대표적인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많이 보는 내비게이션이 되겠죠. 이렇게 회사 소개하게 되면 이렇게 서브 메뉴가 나오게 되고, 그렇죠? 다시 각각의 서브 메뉴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주 가장 많이 즐겨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비게이션을 만들려면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액션 스크립트와 아주 기본적인 모션 기능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겠죠. 자, 이러한 것들이 전부 플래시에서 가능한 그런 작업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너 제작에도 아주 많이 사용을 하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요 같은 경우는 어떤 한 그 증권회사에 관련된 배너 작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시선을 끄는 그런 배너 작업이 되겠죠. 이렇게 시선을 끌므로 인해서 사용자의 그 클릭을 유발하게 되죠. 그렇죠? 자, 이처럼 시선을 사로잡는 이런 배너 제작에도 이렇게 자주 사용을 하고 있죠. 요즘에는 뭐 광범위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플래시가 배너 제작에 아주 많이 사용을 하죠. 자, 요번에는 상당히 효과가 다채로운 효과를 주는데요. 이것은 애프터 이펙트라고 아시죠? 애프터 이펙트와 그 다음에 플래시를 같이 혼용을 해서 만든 그런 배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그 영상의 효과, 그렇죠? 이렇게 빛나는 효과들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가능한 것들이죠. 자, 이렇게 애프터 이펙트에서 요 플래시 작업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작업을 한 겁니다. 그렇죠? 자, 또 하나의 예제를 한번 보죠. 배너 보게 되면, 자, 요것처럼 이렇게 그 효과를 주는 거죠. 이건 순수하게 자, 플래시에서만 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이렇게 사각형이 쭉 줄어들면서, 그쵸? 장면 전환 효과를 같이 주면서 배너를 만든 것들이죠. 그쵸? 이러한 것들도 바로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배너가 되겠죠. 자, 요거는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 배너가 되겠는데요. 자, 이처럼 그 우리가 마우스를 갖다 대서 클릭을 하게 되면, 그쵸? 유저에 의한 그 그쵸? 반응을 주게 되면 이렇게 페이지가 그쵸? 역동적으로, 그쵸?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죠. 자, 이러한 것들도 전부 플래시에서 작업을 한 것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배너 제작, 그쵸? 하는데도 이렇게 플래시를 사용을 한다. 자, 그리고 또 게임, 또 애니메이션 제작 하게 되는데요. 자, 게임이라든지 애니메이션 제작 전부 플래시로 가능하죠. 자, 요즘에는 심플한 애니메이션 뿐만 아니라 아주 복잡하고도 좀 상세한 애니메이션도 이런 플래시에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게임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 한 게임이라든지, 그쵸? 한 게임에 들어가시면 그 플래시 게임들이 많이 있죠. 자, 이렇게 그런 플래시 게임들 전부 그 플래시의 액션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만든 게임입니다. 그래서 게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액션 스크립트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비디오 컨텐츠 제작도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요즘 보면 UCC 같은 것들, 그런 파일 형식들의 FLV 형식이라는 파일로 변화를 해서 UCC 제작을 많이 하는데요. 동영상 파일이 되겠죠. 요 FLV 파일이라는 것은요, 플래시 비디오라는 말의 어떤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LV 파일 형식도 파일로 변환이 가능해서 그러한 비디오 컨텐츠들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버튼이라든지 어떤 그런 동영상 미디어 파일들을 갖다가 임포트를 해서요, 이런 버튼이라든지 그러한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인터랙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인터랙티브한 그런 비디오 컨텐츠도 제작이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각종 어플리케이션 제작이 가능한데요. 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자, 모바일 제품이라든지 또는 웹 어플리케이션 그런 프로그램들이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면 자, 아래 한글. 자, 아래 한글은 뭐 대표적인 워드 프로세서로 알고 계시죠. 자, 하지만 이렇게 그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자, 어떤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우리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모바일뿐만이 아니라 어떤 웹에서도 그런 가능한 그런 유틸리티 프로그램들을 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것은 액션 스크립트 3.0, 그쵸? 3.0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요, 어떤 CS5의 어떤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5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기능 중에 하나가 텍스트 엔진의 강화인데요. 자, 예전에는 우리가 플래시에서 작업을 할 때 텍스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한글 같은 경우에는 폰트가 적용이 안 돼서 깨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거나 그랬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텍스트 레이아웃 프레임워크라는 기능을 통해서 그 인쇄 품질의 타이포그래피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플래시에서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브레이크 어파트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미지화해서 화면에 뿌려지게 되면 약간 뿌옇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어요. 아주 선명하고 깨끗하게 어떤 텍스트를 자유자재로 편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보강이 됐습니다. 아주 새로운 기능이고 기존의 플래시 사용자들에게 많이 환영을 받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드 스니펫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면요. 프로젝트에 미리 작성된 코드를 삽입함으로써 자, 액션 스크립트 3.0 학습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보다 좀 창의적인 컨텐츠를 개발하는데 많은 향상을 기여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 코드 스니펫 기능은요, 다 우리말로 하면 코드 조각 편집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플래시 제작하는 데 있어서 각 개체에다가 어떤 미리 작성된 그런 코드를 갖다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마우스로 몇 번 클릭을 해서 그 개체의 기능을 부여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액션 스크립트를 일일이, 그렇죠? 스크립트 할 필요 없이 바로 적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스크립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도 자, 이렇게 요 스니펫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보다도 창의적인 그런 컨텐츠를 개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디자이너들한테 아주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 되겠죠. 자, 이러한 기능도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툴 기능인데요. 요거는 뼈툴이죠. 자, 기존의 CS4에서도 기능이 추가가 됐었는데요. 자, 요 기능이 좀 더 새롭게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모션 속성을 사용해서 보다 사실적이면서도 생동감 있는 그런 효과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본툴 기능도 상당히 강화가 된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데코 드로잉 기능인데요. 장식을 하는 그런 드로잉입니다. 이것도 CS4에 있었는데 새롭게 브러쉬가 추가가 되면서 어떤 고급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물론 앞으로 강의 시간에 이런 새로운 기능들 제가 설명을 드릴 테고요. 다음 시간부터는요, CS5 작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툴 그리고 화면 구성에 대해서 새롭게 같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